So, Jim, when the air traffic controller said they lost contact, how often are they monitoring that? Is it constant? 2014년 3월 8일 새벽 평범했던 여객기 하나가 21세기에 항공 역사상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됩니다. 239명의 생명을 태운 채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진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라진 비행기를 찾아 헤매는 인류의 처절한 노력과 끝내 침묵하는 거대한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2014년 3월 8일, 현지 시각 새벽 0시 41분. Malaysian 370, Malaysian 370, maintaining level 350. Malaysian 370,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good night. Good night, Malaysian 370. 이무전을 마지막으로 1분 43초 후 비행기는 갑자기 호치민의 레이더 스크린에서 사라졌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위치 추적 시스템은 1개 내지 2개의 무선 응답기가 보내는 신호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비행기의 실종은 무선 응답기 2개가 모두 오류로 작동을 멈췄거나 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비행기 안에는 기장 차하리 아마드샤, 부기장 파리크 압두라미드, 10명의 승무원, 그리고 227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도착 예정 시각에 실종된 지 약 4시간이 지나서 370편은 공식적으로 실종된 것으로 통보되었고, 그 이후 항공 역사상 가장 큰 비용이 든 수색 작전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남중국해와 안다만해를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인마셋 위성과 항공기간 자동통신을 분석한 결과 인도양 남쪽 상공 멀리 이동했음이 밝혀졌죠. 말레이시아군에 따르면 370편과의 연락이 두절된 직후 항공기가 예정된 비행로를 벗어나 미묘하게 우측으로 틀었다가 급좌선회를 했다고 전했죠. 그 다음 항공기는 다시 뒤로 날아 말레이시아 반도를 지나 페낭섬에서 우선회했고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계속 북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말라카 해역, 안다만해, 벵골만을 여러 국가의 함대가 항공기와 선박을 띄워 샅샅이 뒤졌지만 370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지상에서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370편에 연락하려는 시도했지만 항공기 측에서 받지 않았고 장치의 응답대기 상태를 확인하는 신호는 수신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공위성이 떠 있었던 위치를 중심으로 전파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도플러 효과에 따른 파장의 차이를 역산하여 비행기가 있었을 법한 예상 반경을 추정해냈죠. 하지만 이 방법은 위성에서 항공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만 추측이 가능할 뿐 정확한 좌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더 생각해 봅니다. 만약 370편이 마지막 레이더 포착 지점에서 그대로 대륙 쪽으로 올라갔다면 곧바로 다른 나라의 지상 레이더에 다시 잡혔을 것이므로 아무것도 없는 인도양 쪽으로 내려갔을 거라고 추측했죠. 비행기의 연료의 양과 역학적 이동 모델을 고려해 데이터를 산출한 결과 호주 서부 해역의 한개 원으로까지 예상 범위를 좁히는 것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이후의 길이만 해도 수천 킬로미터에 달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수색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3월 20일 호주 서쪽 인도양 남부 해상에서 항공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2개가 위성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호주 수상이 발표하며 해당 항공기의 날개로 추정되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3월 24일 조사 당국은 항공기가 인도양 남부에 추락했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남인도양의 추락기체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122개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화폐는 호주 퍼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그동안 잔해가 발견된 지점과 다르지 않아서 실종기의 발견에 희망을 가지게 했죠. 4월 6일 드디어 블랙박스의 전파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위치한 곳은 원호의 북쪽 끝쪽으로 추정되었는데 계산이 얼추 맞았던 것이죠. 각국 정부에서 위성사진, 수중, 음향 탐지 장치 등 모든 것을 동원해 수색을 펼쳤습니다. 블랙박스 배터리가 4월 12일에 방전되리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수색에 박차를 가했죠. 결국 이틀 뒤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위치 추적 조사는 중단되었으며 구조당국은 블랙박스 신호가 감지된 장소 주변에 잠수정을 투입해 잔해 수색에 들어갔으나 안타깝게도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 16개월 동안 아무런 수확이 없다가 첫 실마리가 인도양 반대편에서 발견됩니다. 2015년 7월 29일에 마다가스카르 동부의 작은 섬인 레유니옹에서 사람들이 해변을 청소하다가 따개비가 잔뜩 붙은 2m짜리 금속 물체를 발견하게 되죠. 항공 전문가는 이 물체가 항공기 날개 부품의 일부인 플래퍼런임을 확인했습니다. 제조일자와 일련 번호를 비롯해 더 자세하게 조사한 결과 확실하게 370편의 플래퍼런임을 알 수 있었죠. 이 증거들로 인해 370편이 인도양 어딘가에 추락했다는 게 분명해졌죠. 플래퍼런의 발견은 조사를 촉발했고 소중 수색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2017년 조사가 잠정 중지되었습니다. 수중 수색은 오션 인피너티라는 미국 인양 전문 기업에 의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걸쳐 수색했지만 그들 역시 아무런 수확 없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2024년 12월 20일 다시 한번 오션 인피니티와 계약하며 수사에 재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만약 실종된 항공기를 찾으면 보상금으로 7천만 달러 약 1,015억 원을 지급받는다고 하죠. 항공기 실종에 있어서 많은 가설들이 나왔는데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 중 2명이 분실된 여권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의한 하이제킹 테러 가능성이 대두되었죠. 분실된 지 7개월이 지난 이탈리아 국적 여권과 분실된 지 2년 지난 오스트리아 국적의 여권 총두장이며 둘 다 태국에서 분실된 여권이었죠. 여권의 실제 주인은 사고기에 탑승하지 않았으며 분실된 두 여권의 탑승 티켓이 함께 구매되었다는 점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분실 여권을 사용한 두 인물 중 한 명은 본명이 프리아 누르 모함마디 네우르다데인 이란 국적의 젊은 남성으로 독일로 이주할 예정이었다고 하며 테러 조직과의 연계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장의 자살 비행의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중립영공을 지날 때는 어느 국가의 영공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동시에 감시도 받지 않는데 MH370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사이에 중립영공을 지나는 묘한 시점에서 일어났기에 전자 및 기계 결함이 아닌 인위적 조작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하지만 블랙박스 회수에 실패했기 때문에 당시 기내 상황을 알 수 없어 모든 것이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그리고 당시 말레이시아 당국이 현재 비행기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주술사를 불러 논란이 되었죠. 코코넛을 부딪히며 주문을 외우고 노를 저으며 물 퍼내는 신용을 하고 막대기 2개를 들고 망원경 보는 신용을 하고 그 옆에선 낚싯대에 매달린 통발 같은 것을 비행기 동체라며 비행기는 아직 날고 있던 바다에 추락했던 둘 중 하나다라는 다소 황당한 발언을 하죠. 다른 나라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구조와 수색에 힘을 기울이는데 정작 이렇게 엉뚱한 방법으로 대처한 말레이시아 정부 때문에 오히려 실종자들의 가족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했던 수색 작업. 인도양의 거친 파도 밑을 샅샅이 뒤졌지만 항공기의 본체는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시간은 흘러 몇 점의 파편만이 머나먼 해안가로 밀려와 비행기의 비극적인 종말을 희미하게 증명했을 뿐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럼